안녕하세요. 유관방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이 성장과成長까지 또 뭐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정말 우리 주위에서 예전과 틀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발달장애라든지 요즘은 그 자폐 스펙트럼 네. 뭐 그런 거. 네, 또 네, 네.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이제 질환 같은 경우가 네. 요즘은 많이 이게 노출이 돼서 어떻게 보면 다행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꾸 숨기려고 했는데 네. 요즘은 뭐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 같은 경우 어른 같은 경우도 하는데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이제는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서 치료하는 그 겁니다. 이제 치료의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 혼자서 힘들었거든요. 끙끙 앓고 비밀로 하고.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문제는 저희가 아이들한테도 이런 그 자폐 스펙트럼이라든지 우울증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또 뭐 발달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려고 합니다. 네네. 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유난히 이게 조용하고 말이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원래 이게 조금 뭐 조용해요. 얌전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특히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요즘에 어린 나이에 어린이집에 아이가 가게 되고 또 부모님보다는 이제 조부모님께서 육아를 이렇게 대신해 주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엄마가 아이가 항상 엄마 아빠의 관심을 더 받고 싶어하는 시기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정확하게 캐치가 안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 장애라든지 약간 이렇게 자폐 성향이 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가 너무 조용하고 엄마가 직장 엄마 아빠 다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는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예민하게 체크할 수가 없거든요. 거의 육아는 뭐 할머니하고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머님이 아이의 그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작용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너무 또 시기를 놓쳐서 치료할 수 있는데 좀 놓치는 건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발달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말이 늦는다든지 행동이 늦게 되면 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방치하기가 쉽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뭐 유아기라든지 아동기, 청소년에 지나더라도 이게 해결이 안 되게 되면 나중에 결국 이게 일상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에 좀 지장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유아기 때 이게 언어 장애라든지 또 이게 자폐 스펙트럼 같은 지적 장애를 이게 그 신호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면 많이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주변에 보게 되면 발달장애 센터 같은 경우에서 언어 치료라든지 감각 통화 치료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운동치료 하거든. 약간의 우울증 말이 없는데 우리 아이는 왜 말이 없지? 그냥 기분이 안 좋을까? 그건 아이들은 안 좋은 것보다는 사실은 표현하지 않지만 좋은 게 거의 많은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슬픈가 하는 그런 것을 조금 의심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뭐 얌전한 아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 약간 호기심도- 양적인 기운이 그렇죠. 많은 게 원래 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뭐 저도 진료실에서 아이들이 막 분주히 돌아다니는 네, 좀 심할 정도로 됐다는 맞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심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이가 가만히 못 있고 의자에 한 10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없는 게 사실 아이입니다. 근데 그걸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근데 가만히 한 15분, 20분 상담하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을 가만히 때는 오히려 그게 좀 이상하죠. 그게 조금 더 아이답지 이상하죠. 아이답지가 않은 않죠. 거죠. 네네네. 그래서 특히 이게 두뇌 발달 과정에서 각각 단계가 있거든요. 그 결정적 시기에 따라서 이게 계단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한 단계에서 결정적인 시기를 이렇게 놓치게 되면 그 한 단계에서 늦춰져서 천천히 발달하는 게 아니라 그 발달 진행 단계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다른 아이들과 어울림이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말이 지금 분명히 이렇게 더 발달이 돼야 되는데 조금 더뎌진다든지 또 학습에 관심이 없다든지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발달 과정이 조금 지연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좀 그렇죠. 전문가와 그냥 발달 좀 과정이 지연입니다. 꼭 발달 장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러다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우리 아이가 학습에 늦네. 너무 글씨를 안 읽으려고 하네. 안 배우려고 하네 해서 애 좀 잡을까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좀 구분이 제가 돼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아이들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캐치를 해서 어린 나이에 결정적인 시기에 그 부분을 캐치해서 잘 관리하게 되면 그 치료 효과가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한의학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연과 오질에서 발달 장애에 대한 그런 치료라든지 같이 병행하거든요. 요즘은 발달 장애 센터에서 언어 치료라든지 감각 통화 치료라든지 운동 치료 아니면 이게 뭐 자업 치료 통해서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자극을 주면서 아이를 개선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그게 아이의 그 부분을 캐치해서
적당한 치료와 관리가 네. 필요하면 그 부분이 시기를 개선된다. 놓치면 한 단계가 늦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머무르는 거라 그 시기를 잘 관찰하라. 오늘 얘기에 그죠? 그렇죠. 요약입니다. 요약 핵심.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한방 적절한 아이가 불편한 부분에 한약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그렇죠. 이제 그걸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뇌 머리 쪽에 있는 열을 풀리고 나면 기체증이 풀리면 이런 늦은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된다. 맞습니다. 도움되라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처럼 궁금한 요가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숫자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건강.